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물론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거기다 가이던스가 잘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반도체가 좀 버텨줘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우하향, 매도 일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밑에 있는 거는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추이인데 코스피에서의 매도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조금씩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인덱스, 즉 지수에 대한 베팅은 상당히 좀 버겁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지는 대형주의 수출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되는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이 금리 인하라든지 우리나라 내부의 소위 말하는 똘똘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어떤 스타일이 필요하고 테마가 필요한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대담에서 다뤄드릴 텐데요.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테마 그리고 중소형주의 스타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허선재 SK증권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브리핑에서 코스피는 상당히 힘들지만 코스닥으로는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 그만큼 중소형주 시장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수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중소형주 리뷰를 좀 해볼까요? 어땠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 지난주부터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YTD 수익률 그리고 수급 같은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소형주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대형주와 주도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제 금투세 이슈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보면서 중소형주는 주가가 다소 억울할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투자 전략이 뭐냐라고 조금 꼽아본다라고 하면은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주도 업종에 속해 있거나, 네.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한 단기 실적 또는 주가 모멘텀을 확보한 중소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업종 내지는 확실한 단기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항상 우리가 찾아다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 시점에서 모멘텀이 있는 업종,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를 이 자리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종에 속한 종목들의 주목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IMBDX와 3일제약이라고 하는 두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제약바이오하고 의료기기 다 통틀어서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미리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얘기를, 기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증시 대담에서는 자세히 해드릴 텐데 지수에 대한 베팅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장은 간밤에 혼조세긴 했지만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미국 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장은 왜 이러냐라는 어떤 푸념보다는 우리 장에 맞게 기업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주신 게
두 기업 모두 이제 헬스케어 기업인데 IMBDX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네, IMBDX는 다소 생소하실 수 맞아요.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이 회사는 18년에 설립돼서 이제 올해 4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 회사이냐라고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혈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업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혈액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업체는 과거에도 많았고 그리고 다소 이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IMBDX라는 회사는 굉장히 근본이 있고 탄탄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MBDX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 양력인데요. 네. 대표이사 분께서는 이제 서울대 병원 현재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내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IMBDX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상장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MBDX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인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과거 2, 3년 정도 이제 제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현재는 이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IMBDX는 지금까지 있던 액체 생감 업체와는 확실히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올해 4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규 상장에 따르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다 나오는 시점이라는 부분들. 네, 이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7월 첫째 주에 풀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소 이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량 부담을 이제 소화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모멘텀을 찾아야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혈액 기반의 암 진단 업체입니다. 이 진단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기업이 갖고 가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10mm에서 20mm 정도의 혈액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암 전 주기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고요. 네. 동사의 이제 주요 진단 분야를 조금 살펴보자라고 네.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정상인 대상으로 암을 진단하는 스크리닝 부분, 그리고 기존에 암이 확진이 됐고 이제 수술 이후에 암이 재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암 디텍션 여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 수술 후 이 항암제를 처방을 할 때 특정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동반 진단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스크리닝, 재발을 좀 더 이제 뭐랄까 모니터링 한다라는 얘기. 그러면 뭐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 조금 더 이 회사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크게 동사의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실적과 중요하죠.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 부문은 이 스크리닝 부분입니다. 스크리닝. 네, 아무래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잠재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의 스크리닝 제품 같은 경우는 캔서 파인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한 번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8개 암종, 대장, 위, 간, 췌장, 폐, 유방, 난소, 전립선 암을 한 번에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적용 암종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에서 이제 연말부터는 10개 이상, 내년에는 한 20개까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각종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 비용이 100만 원 수준으로 다소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원가 절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50만 원대까지 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유럽,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이 해외 진출이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BDX는 이제 암 진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미국에서는 벤처 캐피탈이 어디에 가치를 더 주고 있냐면 치료의 가치보다 예방, 즉 진단의 가치에 더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진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인하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저희가 두 개의 기업을 말씀을 드렸죠. 삼일제약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삼일제약은 또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동사는 1947년에 설립이 돼서 1985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이 안과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동사는 안구 건조증, 녹내장, 결막염 치료제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저만제 제품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또한 이제 유통 파트너들도 뭐 GSK, 에보트, 에브비 엘러간,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국내외 빅파마를 주요 파트너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고점을 찍고 이제 5월 저점까지 약 4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왜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을까라고 살펴보면 연초 관심이 컸던 이제 저만제 CMO 공장에 대한 계약과 이제 GMP 인증 같은 스케줄이 올해 4분기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동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인 오버행 요소가 이제 올해 400억 이상 소화가 되면서 완전히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회사 자체가 상당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업력이 갖고 가는 안전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가 자체가 약간 그 물량적인 부담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 해소된 이후에 이제 찾아보니까 모멘텀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저만제 CMO 공장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동사가 2018년에 이제 당시 동사의 시총보다 더 큰 금액을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네. 이 저만제 CMO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완공이 됐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계약 건들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 자체가 또 가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번 계약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추가적인 이런 계약들이 좀 들어오면서 동사의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좀 빠르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베트남 공장의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현재 2,600억 정도로 맞춰져 있고 풀리 이제 자동화 설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좀 의미 있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여도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캐파를 증설을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삼일제약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실적을 조금 잘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저만제 공장을 제외하고도 매출액은 약 26% 정도 성장한 2,400억, 영업이익은 75% 정도 성장한 113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말씀드린 베트남 CMO 공장 매출이 좀 더해지면서 큰 폭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년 베트남 공장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때 예정이 되어 있는 계약 건들 규모를 좀 살펴본 이후에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IMBDX, 삼일제약 모두 뭐랄까요? 올해 물량적인 부담, 수급적인 악재를 딛고 그 실적 모멘텀이 지금 올라서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의 허선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장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사실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죠. 물가 지표, PC가 주 후반에 발표되고 또 오늘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과 달리 탄탄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만 그 안에서 보면 또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장 후반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좀 훈풍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얘기한다면 참 답답합니다. 국내의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다들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HBM 시장에 대해서 월가의 비난 내지는 비관론적인 시각을 오늘 마이크론이 조금은 희석시켜 드리긴 하겠지만 기존 제품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를테면 PC나 모바일 수요에 제품이 둔화되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에서는 10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의 어떤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국내 이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은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시장이 오후 2시 반 이후에 좀 낙폭이 심해졌었던 게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금투세와 관련된 논쟁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는 제도적으로 이 수급의 보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으로 노출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날 나왔었던 밸류업 지수 시장에서 조금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의 변동성, 통신주, 지주주들이 좀 많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에 실망도 했고 더불어서 좀 의외의 기업들이 포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밸류업 지수냐라는 어떤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금투세 논란과 예상보다 조금은 기대가 낮은 밸류업 인덱스로 인해서 내부적인 모멘텀도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미국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2,500선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오는 바닥권이라서 지수는 좀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상방은 막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종목 장세가 더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금 방향성 없는 지수, 즉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는 1, 2주 동안 방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시 대담에서도 다뤄들었지만 이런 중소형 실적주에 조금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시장에 대한 기업 그리고 의료기기 저만제와 관련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소형주는 상당한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성투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